매수하기가 언제가 제일 좋은 시기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매수 심리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기,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기 19년 초도 굉장히 쌌었죠. 오늘은 제가 총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상승의 초입 구간인지 아니면 상승의 막차 구간인지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한번 해 드렸는데요. 11개 모두 상승을 가리킨다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을 텐데 몇몇 데이터는 여전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나 확신은 언제나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상승한다. 혹은 집값이 너무 비싼 수준이니까 무조건 하락한다. 하락론자, 상승론자를 무조건 믿기보다는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 평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들은 손품왕 사이트라든지 부동산 지인, 아실, 호갱론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지표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큐레이팅 같은 것들을 신청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단톡방 링크, 큐레이팅 링크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는 지금 급격하게 올랐다가 정체됐다가 떨어져 가지고 현재 2.5%입니다. 기준금리를 봤을 때. 그게 어느 시기와 비슷하죠? 보시면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정체됐다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2.5%인 13년 말과 14년 요 정도 구간과 지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죠? 시작의 초입이었고 우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주담대 금리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금리만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더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고 이때도 더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점을 반영했을 때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의 초입과 가깝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지금 본 게 금리 봤었고요. M1, M0, M2 이 유동성 봤었고 그다음에 단기 유동성까지 이렇게 봤었는데 각각의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동성만 봤을 때는 예측이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소득 대비 빚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상승의 막차 구간이었던 이 20년, 21년에 이 장기 추세선 위로 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비해서 지금 장기 추세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지금 이 막대 그래프만 보셔도 좋은데 이 막대 그래프가 이 위쪽에 있는 이 구간은 버블이 있는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은 구간인데 반대로 이게 밑에 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에는 대부분 매매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에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가장 깊게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가계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네라고 현재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25년 3월 기준이고 이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이게 부채가 올라가면서 이게 높아지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막차보다는 좀 초입에 가깝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 두 번째, 수요 측면에서 가계대출 전년 대비 증감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검정색 그래프가 매매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동평균선만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지만 현재 가계대출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그래프가 앞으로 5월, 6월이 나오면 훨씬 더 높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 지금처럼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요때입니다. 14년부터 15년 요 구간에 이렇게 가계대출이 이렇게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이동평균선이 증가를 했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21년도였습니다.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였죠. 초입이었죠. 그런데 이때는 거의 막차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죠. 다음은 수요 측면에서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죠. 물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상승하는 시기에 상승기였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을 때 매매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 분위기가 어디와 비슷한가 하면은 요 때와 비슷합니다. 13년 이때와 비슷한 거죠. 점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 아마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꺾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장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13년 초입과 가장 유사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지표들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다음은 수요 측면에서 매수 우위 지수를 한번 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매수 우위 지수가 이렇게 폭발하는 시기보다는 매수 우위 지수가 가장 안 좋을 때, 특히 이제 이때죠. 12년, 13년 이때. 가장 매수 심리가 안 좋을 때. 그리고 22년 이때. 그다음에 23년, 24년 초 이때. 이때가 매수하기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런데 이게 추세선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때가 하락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수하기가 언제가 제일 좋은 시기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매수 심리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기,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기 이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기. 19년 초도 굉장히 쌌었죠. 13년 초. 이런 시기에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닥 찍고 다시 이렇게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는 그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7월에는 이제 떨어지고 8월에도 점점 더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매수 우위 지수로 봤을 때는 15년 어느 즈음과 좀 닮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시기였고 이때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추세선적인 모습에서 15년 어느 시기와 좀 닮아 있다. 다음 지표는 순프망 지표가 아니라 리치고 지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늘 보는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 소득 대비 저평가 지수, 그다음에 전세가율, 주택 구매력 지수 이렇게 볼 텐데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매매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전세 대비 저평가가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거고, 소득 대비 저평가 지수도 전체로 이제 시계열로 봤을 때 지금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율도 지금 평균이 52.4인데 지금 47.7로 뭐 강남권은 거의 30%대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꺾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주택을 구매하는 것 대비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라 버렸다. 그래서 좋은 수준으로 가고 있었었는데 이게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24년 12월이니까 25년의 가격이 계속 올랐죠. 그래서 이 지표는 아마 나오면 3월, 6월 지표는 더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지표들 중에서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전세가율, 소득 대비 저평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지표들로 봤을 때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입주 물량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향후 공급 물량은 급감합니다. 24년까지 거의 이제 피크 찍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죠. 이게 서울, 경기, 인천을 따로도 봐야 되고 같이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 인천 전체가 하나의 사이클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물량이 25, 26, 27, 28 다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이 추장 물량들이 미적 물량들이 이렇게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 물량들이 많지 않을 거고, 왜냐면 지금 뭐 착공한 곳들이 이미 확정된 거 말고는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내년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내년이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전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높아진 전세가가 매매가 상승 압력을 주면서 매매가도 상승할 확률이 높죠.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전세가율이 얼마나 오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요도 여러 지표를 봤고 제가 공급, 입주 물량도 봤는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